태안과 당진 등 충남도 내 석탄 화력발전소가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근로자들이 발암물질과 유독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0년 가까이 된 태안 말리포 우체국이 경영난의 이유로 다음 달 말까지만 운영됩니다. 주민들은 불편과 관광 타격을 호소하며 반발에 나섰는데 관련 내용 민원이15에 취재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축산 악취 민원이 4년 사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민원이 집중됐습니다. 당진시 당진 2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426억 원이 투입됩니다. 쇠퇴했던 상권이 되살아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에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정기 점검에 들어갑니다. 태안 화력 발전소도 현재 정비 작업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발암 물질과 유독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태안 화력 발전소가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근로자들의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정비 기간 근로자들이 유독물질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된 보호 장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특별조사위원회는 작업장 내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기준치의 16배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정형 유리규산은 1급 발암물질로 진폐증이나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일러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 석탄재를 다 치우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 속에 결정형 유리규산이 농축된 상태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발암물질을 걸러내는 특급 마스크를 즉시 지급하고 작업장에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평소와 달리 특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 환경 측정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정규직과 동등하게 안전관리를 받아야 위험의 외주화로 희생되는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전이 좀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또 잠잠해지면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갈까 봐 겁이 납니다. 태안화력은 충남방송 취재진에게 지난해부터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측정을 실시해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며 특급 마스크의 경우 가능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유독물질과 발암물질 노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저는 지금 태안의 대표 관광지 말리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우체국이 있는데요. 이 우체국이 조만간 사라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말리포 입구에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우체국 폐쇄에 반대해 주민들이 걸어놓은 것들입니다. 말리포 우체국이 처음 문을 연 건 지난 1972년. 현재도 하루 평균 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택배 업무도 보고 우리는 이제 은행 업무도 보고 그렇거든요. 일주일에 한 3번은 하죠. 그런데 최근 충청지방우정청은 이곳 문을 다음 달 말에 닫겠다고 주민들에게 전해왔습니다.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한 개면에 한 개 우체국만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말리포가 위치한 소읍면에는 다른 우체국이 한 곳 더 있는데 개인이 설치한 별정 우체국이라 폐쇄가 어렵다는 입장. 결국 말리포 우체국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경영이 극히 또 이제 어려운 곳, 힘든 곳은 또 하나씩 없애고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된 우체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우편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 만큼 없어질 경우 6km나 떨어진 다른 우체국으로 가야 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패킹을 못하니까 지로용지를 가지고 매일 찾아오십니다. 수 군데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원이나 태안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불편이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거는 오히려 더 만들어져서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해야 될 국가가 기존에 있는 거를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구실을 붙여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지역이 관광객이 감소하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져야 할 거냐 이거. 일부에선 경영난을 이유로 통폐합에 나설 게 아니라 경쟁력을 높일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택배 같은 것도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게 되고 포스 업무도 안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적자라고 한다면 이건 우체국이 상당한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충청지방우정청의 입장 변화는 없는 걸까? 민원25 취재진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는 주민 반대가 극심한 만큼 완전 폐쇄가 아닌 운영 축소, 자동화기기 설치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요일별로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시간별로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구분지어서 운영하거나 또는 이동 우체국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 자동화 코너, 365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자동화 코너 설치 등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우체국이 현행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충청지방우정청이 위치한 대전을 찾아 집단행동을 벌이는 등 더욱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계획. 정부 기업인 우체국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25 한봉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소방본부 김동호입니다. 사고로 보는 소방안전 코너입니다. 각종 사고를 통해 안전수칙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6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위치한 취암산 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의 하부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앞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화재 차량 운전자가 119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 화재로 차량 엔진이 모두 불에 탔고 화재 원인은 엔진 과열로 확인됐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면서 주말을 맞아 멀리 나들이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들이 떠나기 전 차량 안전 점검은 필수인데요. 운행 전 냉각수 및 엔진 오일 등 상태는 괜찮은지, 연료와 각종 오일은 새는 곳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업체를 통해 점화 장치와 타이어 공기압도 꼭 체크해야겠습니다. 또 차량 내 라이터나 보조 배터리 등 인화성 물품을 방치하고 내리면 위험합니다. 장시간 차량 운행 시 한두 시간 휴식을 통해 엔진의 과열을 막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태안군 원북면에서 밭두렁 소각하던 불씨가 인근 산으로 옮겨부터 곱돌 재상 등 임야 1헥타르를 태우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불씨관리 소홀에 의한 부주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천군 마서면 대나무밭 화재입니다. 이번 영상도 불씨관리 소홀에 의한 부주의 화재입니다. 주택 인근에서 자풀을 소각하던 불씨가 주택 뒤편 대나무밭으로 옮겨부터 화재로 연소 확대된 것입니다. 부주의 화재는 매년 화재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 통계를 보면 2017년 52.8%, 2018년 46.25%로 매년 화재 원인의 약 50% 정도입니다. 화재 원인을 좀 더 들여다보면 쓰레기 소각 중 화재로 번지는 것과 담배꽁초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고, 불씨 등 화원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주의 화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농작물 폐기 소각은 자제하여 주시고 담배꽁초, 불씨 제거 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가스기구 사용 시 자리를 비우지 말고 용접 작업 시 주변 가연물을 치우고 소화기구를 배치한 후 작업하시면 됩니다. 도민 모두가 조금씩만 노력하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로 보는 소방안전 충남소방본부 김동호였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이 5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장애인체전이 열립니다. 체전을 보다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VR로 즐기는 전국체전, 이지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울퉁불퉁 산길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전국체전 정식 종목 중 하나인 MTB. VR 기기만 착용하면 누구나 MTB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빨라질게요. 네, 실제 하는 것처럼 실감나서 좀 무섭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시원스럽게 물살을 가르는 웨이크보드. 물 위의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뺨을 스치는 바람, 아찔한 속도감까지 실감나게 체험해봅니다.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올 텐데.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떨어지는 거야. 하나, 둘, 셋. 가상현실은 75m 높이 다이빙대의 짜릿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야구와 양궁, 볼링까지 전국체전 ICT 체험관에선 체전 10개 종목을 누구나 쉽게 즐겨볼 수 있습니다. 체험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전국체전 ICT 체험관은 체전 폐막 후 잠시 휴관하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다시 문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내포 신도시 축산 악취 민원이 4년 사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군은 내포 신도시 축산 악취 민원이 2014년 241건, 2017년 124건, 2019년 62건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별 민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여름철인 7월과 8월이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겨울철에는 민원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대는 저녁과 새벽 시간대가 많았습니다. 군은 여름철 사조 농산 등 축사 인근 농경지의 퇴비가 살포되면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은 신도시 인근 축사 철거 사업과 함께 악취 저감과 시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진시 당진 2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426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당진 2동 내 채운동 일대로 동쪽에는 당진 1동 도심 지역이, 서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상권이 쇠퇴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시는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4년 동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립과 학생활동 커뮤니티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가 이달 중 충남을 방문해 의견 청취에 나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열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지역 방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충남과 충북, 강원 등 7개 도를 찾아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별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들이 참석해 지역 사정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충남 지역 살인사건 검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64건 가운데 196건이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살인사건 검거율은 92.1%로 전국 평균 98.2%보다 낮았습니다. 금 의원은 지역별 수사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별 검거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양군이 복합복지시설인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내년도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가족문화센터 건립 예산 1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폐교된 청양여자정보고터를 매입해 2021년까지 지상 4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육아돌봄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군은 가족문화센터 건립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보육 분야의 취약점은 물론 청양여자정보고 방치 문제까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와 각 시군, 해경,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및 무면허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포획금지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입니다. 태안 해경이 9일 오후 3시 27분쯤 태안 거야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던 레저보트 탑승객 3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바다 낚시 중 엔진이 멈춰 시동이 걸리지 않자 해경에 신고해 인근 마건포항으로 무사히 예인 조치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선체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산읍 주민자치회가 예산역 광장 주차장에서 예산읍 역전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 농산물 직거래, 소상공인 판매자 장터, 지역 내 동아리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당진시가 귀농귀촌에 나선 10개 가구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표고버섯과 딸기, 상추 등을 재배하는 농가를 방문해 현장 교육을 받고 선배 귀농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은 지난달에는 도시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대산읍 웅돌이 마을회관에서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웅도는 진입로 설치로 해수 소통이 차단돼 해양 환경 변화와 수산생물 산란지의 악영향 가능성이 제기된 곳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0도, 홍성과 예산이 12도, 당진과 서산, 태안이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22도, 태안과 홍성, 예산이 23도, 서산과 청양이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세차나 외출하기 좋은 날씨 되겠고요. 빨래하기에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맑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